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후보 한선교 인사드립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2004년도 이곳 수지에 공천을 받아서 온 지 벌써 8년이 돼서 이제 세 번째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난 17대 때는 제가 기호 2번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제2당이었죠. 그러니까 야당이었죠. 열린우리당, 민주당 이쪽이 여당이었고, 그래서 제가 당선된 뒤에 우리 지지자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18대 때는 꼭 기호 1번으로 출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셔서 당시 한나라당은 기호 1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위 요즘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마는 잘못된 공천으로 인해 갖고, 글쎄요, 제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은 저는 정치를 박근혜 당시 대표로부터 배웠습니다. 2004년도 박근혜 대표가 되고 곧바로 첫 대변인을 저를 시켜줬습니다. 2007년도 그 치열했던 한나라당 경선에서 그때도 박근혜 후보는 저를 대변인을 시켜줬습니다. 뒤에는 수행단장을 시켜줬습니다. 그 박근혜에게 저는 정치를 배웠고 그분을 도왔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유가 됐는지 당시 뭐 친박 학살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그런 얘기가 유행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18대 때 기호 7번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우리 저기에 무소속으로 나오신 분이 있지만은 기호 7번, 무소속 기호 7번 한선교였습니다. 참 슬펐습니다. 정치가 참 싫기도 했습니다. 그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그 젊은 의원들의 여러 가지 그냥 정치만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교육 정책도 없고 경제도 없고 문화도 없고 사회도 없고 오로지 그들 집단을 위한 그런 정치만 하던 그들과 싸워서 대선에 우리가 승리를 했는데 공천을 못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고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때 기호 7번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왜 당선이 됐겠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저의 그 사정을 알고 참 안 된 마음에도 찍어주셨고, 아니면은 그래도 한선교가 항상 거짓부렁하고 다니는 정치는 아닌 것 같다 하는 믿음에서 찍어주신 분들도 저는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고마움으로 저는 4년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죠. 제 능력이 작아서 부족한 것도 있고, 때로는 제가 게을러서 부족함을 보여드린 적도 있고, 하지만 그 고마움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벌써 3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현수막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3선의 힘, 수지의 힘입니다. 이런 현수막을 걸어 붙였습니다. 저를 이번에 지지해 주십시오. 3선 의원은 초선 재선과는 다릅니다. 초선 재선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3선의 위치는, 3선의 힘은 그러한 것을 넘어설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당으로서는 이제 중진의 위치에서 당의 모든 정책을 그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국민만 생각하고 국민께 드릴 약속은 저희를 꼭 지키는 그런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3선이라는 것은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상임위원장이 돼야만 행정부와의 견제, 그들과의 협조, 여러 가지 법안 이런 것을 앞장서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아주 큰 일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지난 국회의원 8년 하면서 한 가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도권 이 외곽을 그 전에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은
현수막, 광고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처녀와 결혼하세요.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너무 참 창피했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저 베트남의 호치민 시장과 만나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호치민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우리 베트남 처녀들이 우리 대한민국 총각들과 결혼을 하는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시장이 저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중국과의 싸움에서도 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결국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월남전에서. 그 정도로 자존심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이해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저희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돌아오자마자 제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5개 광고물에 관한 법인데 그 내용 중에 성적 비하, 그러니까 여성이지 않습니까? 인종차별, 이것을 넣었더니, 그리고 벌금을 크게 만들었더니 지금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삼선이 돼서 그냥 큰 정치만 하려 하진 않습니다. 그와 같이 작은 일이지만 정말 우리 이주 여성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상처를 달래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지역에서 일도 정말 국가의 커다란 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수지 지하철 2015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이미 두산건설하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하고 2016년 1월 1일은 의미가 틀립니다. 1년이 차이 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아파트 이 집값이라 할까요? 그런데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엄마들의 오랜 소망인 고교 평준화. 저는 2009년도에 김상곤 교육감을 만나서 그 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2010년도 교육감 됐을 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축하합니다. 그 대신 고교 평준화 공약하신 것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평소에 좀 알고 지내는 분입니다. 그럴 때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 도의원, 시장 모두 고교 평준화를 보고 찍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감시하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친다면 여야 관계없이 열심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 맞벌이 부부의 문제, 이 영유아들 보육비, 이것을 국가가 이제 책임져야 됩니다. 새누리당에서 이거에 대한 공약이 아주 저출산 공약과 함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이들을 안심하게 맡길 수 있고 내 일을 잘 키워줄 수 있을 때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벌어온 돈 전부 유치원에 50만 원, 6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은 그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나가서 벌면 뭐 합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공립, 시립 그런 유치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사립 유치원도 더 현실적인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유아 교사들이 좋은 조건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세상 앞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 있는 정당을 여러분들은 고민해 주십시오. 천안함이 폭침이 됐는데 우리 정부가 그것을 호도하고 있다고, 평화의 바다가 전쟁의 바다로 됐다고 민주당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맡깁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국방을 어떻게 맡깁니까? 국회에서 체류탄을 터뜨린 그런 의원을 어떤 당대표가 그것은 의거라고 그랬습니다. 참, 당을 보십시오. 당을. 한선교도 보시지만은 과연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육아와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누구에게, 그리고 경제를, 국가와 국가의 약속인 FTA를 누가 성공시킬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꼭 유권자 여러분께서, 우리 수지 주민들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삼선 의원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큰일 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한 큰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